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가급적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우선은 밤사이 있었던 우리한테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시장이니까 미국 시장 흐름 한번 살짝 보고 여러 가지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뭐 다우존스나 뭐 나스닥, 뭐 S&P까지 음봉은 아니에요. 음봉은 아닌데 나스닥만 일단 그래프를 보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 나올 듯 하다가 높은 상승이 못 나오고 빠질 듯 하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는 않는 뭐 이런 흐름이죠. 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뭐 글로벌적으로 뭐 경제가 화랑이다, 다시 살아난다,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됐던 국면이 활발하게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가 한 4월달, 5월달 괜찮을 듯 싶다가 다시 이제 델타 변이 플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각국별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봉쇄도 풀고 팬데믹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이런 방역 조치로 인해 가지고 백신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영국 이렇게 서구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신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올림픽 기간에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올림픽을 치렀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취소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자, 뭐 단순하게 일본의 확진자 수가 3배가 증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종목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선수단 쪽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돼 가지고 기국 조치가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도 왔다 갔다 했을 거고요. 세계 각국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이 더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굳이 올림픽을 예를 들은 것뿐이고 여러 가지 무역이 됐든 교역이 됐든 여행이 됐든 자, 각국 간의 이동이 작년보다는 올해 더 활발해지고 백신이 없었던 때보다는 백신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뭐 공항에서의 검역이 됐든 통제가 됐든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든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전파력을 더해 갔고요. 뭐 궁극적으로 지금 뭐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는 다르게 자, 전파력이 높은데도 어떤 중증이나 치명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강력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런 결과를 낳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테이퍼링을 할 거다, 뭐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경제가 살아난다, 뭐 나스닥이 됐든 뭐 다우지수가 됐든 뭐 S&P가 됐든 모두 다 최고치다. 자, 과연 세계 경기가 지금 화랑 국면인가요? 명백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돈의 흐름, 자, 과도하게 풀린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돈의 힘으로 인해서 조금 과도하게 증시가 과열된 측면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뭐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 긴축을 한다 안 한다 돈줄을 잰다 안 잰다 이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들 방역이나 코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곤한 상태인 건데 이런 것까지 계속 말을 반복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그대로 나스닥 지수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오를 듯 하다가도 못 오르고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라고 보여주시면 되시고요. 뭐
보시다시피 반도체 지수도 반등을 했어요. 마이크론도 반등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나빠질 염려도 없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원래는 강세론자인데 뭐 자꾸만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뭐 제약사들이나 여러 가지 각국의 움직임, 뭐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고, 어, 뭐 관리나 통제 여러 가지로 시스템적으로 조금 미흡하고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한 달 넘게 4단계 조치를 하면서 뭐 자영업자만 죽어가는 거죠. 뭐 골목 상권 다 죽었고요. 막말로 뭐 2명만 오후 6시 이후로 2명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면 어지간한 부분은 모임은 다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민의식 없이 자기 개인적으로만 이기적으로만 뭐 몰래 모임하고 술자리하고 뭐 불법 영업하고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방역이 잡히질 않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4단계 해도 1도 효과가 없이 오히려 계속해서 연일 계속 확진자 수만 늘어가고 있고요. 뭐 그러다가 결국 2,000명, 2,200명까지 찍은 거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1,900명.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만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2,000명, 1,500명, 2,000명, 1,5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냥 죽어라 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냥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뭐 안 좋은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 방역이 됐든 증시 흐름이 됐든 그냥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해 보고요. 자, 그렇다면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박스권의 상, 중, 하중 어딜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하죠. 뭐 삼성전자가 뭐 2%, 3% 이렇게 계속 연일 폭락을 거듭한 시장인데 지금이 박스권의 중단이거나 상단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 먼저 보고 코스피로 넘어갈 텐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자, 작년 3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그 시절에 이제 40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갔던 이 코스닥 지수가 뭐 수직 상승하는 거죠. 500, 600, 700, 800, 900까지 찍고 잠깐 뭐 한두 타이밍 쉬었다가 뭐 어느 정도 뭐 바닥 전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800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이제 1000포인트까지 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900포인트까지 조정받고 1032포인트, 다시 한번 살짝 950포인트까지 조정, 다시 1062포인트를 찍고 오늘은 지금 어제 종가로 1040포인트.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무슨 박스권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1년 6개월 동안의 긴 흐름이었고요. 자, 지금의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완벽하죠. 1062포인트에서 1050포인트, 다시 1040포인트. 자, 뭐 장중에는 1024포인트까지 보여줬다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는 회복했는데, 자,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7, 8, 9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할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그나마 박스권에서도 조금 강한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요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뭐 15분 봉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떨어진 자리라는 게 느껴지죠. 1062포인트, 1024포인트. 자, 요렇게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코스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가로는 뭐 3200을 깼기 때문에 확실히 박스권에
저 개인적으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3,300, 3,200, 뭐 다시 3,200, 뭐 80, 뭐 다시 3,200, 뭐 다시 3,280, 다시 3,170까지 지금 깨놓은 상태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제 반등이 나오고 얼마나 반등이 나올까?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워렌 버핏도 아니고, 워렌 버핏도 그건 모를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항상 드리는 것처럼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응이죠.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뭐 우선은 바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시고 바닥이 잡히는 순간 고개를 드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마련하셨던 현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바닥이 안 잡힌다면 굳이 고개를 안 들고 있는 종목들,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자, 바닥을 확인하고 고개를 드는 종목 확인하고 나서 예측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절대 늦지 않고요. 우리는 단기 투자기 때문에 스피드 있게 대응만 해준다면은 얼마든지 먹고 또 먹고, 세롬이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얼마든지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종목, 조금 빠르게 바닥이 잡히고 고개를 드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면서 바닥이 잡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조금 느린 종목, 조금 느린 섹터로 거래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뭐 꼭 바닥이 잡히자마자 반등하는 첫 번째 타자의 종목을 거래하셔야만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대응이 중요하고 스피드 있게, 일단 현금을 들고 있을 때는 느긋하게 갖고 계시다가 주식으로 바꿨을 때는 자, 느긋하면 안 된 거죠. 자, 단기 투자는 느긋해서는 안 되고요. 자, 스피드 있게 진입하셨다면은 반드시 방향성을 확인하시고, 방향성이 맞으면은 고고싱, 방향성이 지지부진하거나 떨어진다 싶으시면 미련을 버리시고, 언제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하셔야 된다는 거, 빠르게. 뭐 1%든 2%든 짧게 손절하시고 지켜보시자는 거. 얼마든지 뭐 손절하셔도 1%, 2%는 타격이 없을 거고요. 다시 한번 재차 저점을 만들고 고개를 들었을 때 확실한 타이밍을 다시 만들고 다시 잡아서 그 타이밍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거고, 자, 타이밍이 잘 맞아서 방향성이 우상향, 자, 퍼포먼스가 나온다면은 그 퍼포먼스를 충분히 즐기시고요. 다만 꺾이는데도 멍하니 바라보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세롬이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그날 무조건 1시간이나 2시간만 보고 정리하시라는 이런 마인드에 위배가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날까지 이어져 가지고 뭐 상한가 마무리가 됐든 VI 마무리가 됐든 고점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 다음날까지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자, 떨어지고 낙폭이 나오는데도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대부분의 단기 종목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한두 시간 안에 대부분 시초에 한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고점을 찍고 다 내려오죠. 물론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먹고 또 먹고 하루에도 여러 번 거래할 수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일단은 익절을 하셔야지 그것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장기 투자든 중기 투자든 스윙이든, 자, 올라가도 안 팔고 내려가도 안 파는 그런 마인드의 투자, 일단 뭐 가치를 보고 뭐 자기의 목표 수익률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크게 감흥도 없으실 거고 파악하기가 힘드실 테니까 뭐 제발 좀 생각을 바꾸셔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으로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가장 변동성을 줄이고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밑꼬리가 달린,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시장에서만 밑꼬리가 30포인트 가까이 달렸습니다. 물론 종가상 30포인트 이상 떨어진 자리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이 정도 반등을 줬다라는 얘기는 충분하게 제 생각으로는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월요일날 화요일날이죠. 월요일까지 휴일이니까요. 화요일부터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이 뭐 충격을 계속 받을 거라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잘 보시고 무조건 예측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잘 대응하시면서 바닥을 지지하고 고개를 드는 종목들,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초 돌파 갭이나 시초가를 살짝 깼다가 다시 그 자리, 저점 자리에서 돌파 갭을 띄우면서 시초가를 회복하고 날아가는 종목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단기 투자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뭐 AD 칩스도 그렇고요, 뭐 칩스앤미디어도 그렇고, 뭐 아주아이비 투자도 그렇고요, 뭐 다양한 종목들 많습니다. 뭐 진원생명과학도 지금은 저점 자리지만 언제 퍼포먼스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자리고요. 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 뭐 유바이오로직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폭발적으로 빵 띄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이넥스도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죠. 뭐 프레시 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고요. 퍼포먼스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들,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 다 단기적으로 무지막지한 퍼포먼스가 터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네페스나 뭐 제주적 반도체, 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텔레칩스, 뭐 칩스앤미디어, 뭐 심지어 뭐 삼부토건 같은 정치 테마주도 뭐 주말에 어떤 뉴스가 터질지, 뭐 어떤 이슈로 날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뭐 충분하게 바닥권이라고, 개인적으로 단기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 충분하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 반복하는 자리의 저점, 충분하게 저점으로 보이죠. 5,000원을 안 깬다면은 지금 이 자리가 충분하게 저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마지막 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5,000원 근방까지 떨어졌다가 밑거래를 다 회복하고 거의 뭐 강보합으로 마무리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음봉 뜬 자리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봉만 5개 자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자, 상당히 긴 밑꼬리를 회복하고 올라왔고요. 자, 거래량만 붙여주면서 이슈만 터져준다면 얼마든지 드림 시큐리티도 한번 싸줄 수 있는 단기 종목으로서 유망한 종목이고요. 항상 조금 느리게, 조금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치고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틀렸다 싶으시면 나오시면 되세요. 바로 좀 더 볼까? 뭐 한두 시간 더 볼까? 이거는 아니에요. 일단 방향성이 틀린데 한두 시간 본다라는 얘기는, 자, 높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은 변동성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아닐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언제 폭락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한두 시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퍼포먼스만 즐기셔야 되시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횡보로 치거나 살짝 흐른다 싶으시면 반드시 그냥 0.5%가 됐든 1%가 됐든 빠르게 정리하시고 현금을 들고 지켜보시라는 거죠. 자, 항상 이 마인드 잊지 마시고요. 뭐 지난주 내내 어떻게 보면 살짝 실망스러운 흐름, 자, 지지난주는 괜찮았고요. 지난주 초반까지도 나쁘지 않았지만 뭐 수, 목, 금이 안 좋았던 부분이죠. 물론 수, 목, 금의 나름대로 퍼포먼스가 괜찮았던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시가 뭐 7월 말에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규제, 뭐 교육이나 뭐 IT 쪽으로 규제가 시작되면서 폭락이 나왔던 부분이 8월 초에는 다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어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뭐 갑자기 지난주 중반부터 뭐 반도체가 뭐 안 좋다, 하반기 업황이 꺾인다, 이런 개소리 알지도 못하면서
예측하는, 뭐 실제로 반도체 뭐 DRAM 가격이나 메모리 칩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지금 뭐 PC 업체들에서 이 DRAM이나 메모리 칩 같은 경우를 너무 재고를 많이 싸놔서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측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훼손시킨 거죠. 자, PC 메모리 칩이 많이 쌓아져 있다면 PC 업체 말고 서버 업체, 서버 메모리 칩, 뭐 서버 DRAM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무궁무진한 거죠.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측일 뿐이고 아직 실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측에 움직이지 마시고요. 대응하셔야 될 때 움직이시는 게 맞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했습니다. 자, 물론 월요일도 한 번 더 확인해야죠. 우리는 월요일 이 휴장이고 화요일부터 다음 주 장이 시작될 테니까 월요일 밤, 월요일 새벽 미국장, 유럽장, 아시아시장까지 확인하고 나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종목 이야기 안 해드리면 서운하실 테니까 종목으로도 몇 가지 종목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막 바닥에서 윗꼬리를 강하게 세우면서 밑꼬리를 만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퍼포먼스를 금요일에도 보여줬죠. 저점이 1075원, 고점이 1210원. 뭐 충분하게 밑에 위에 다 빼더라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았다 하더라도 뭐 100원 가까이, 뭐 90원, 80원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5% 이상, 10% 가까이 쏠쏠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고요. 뭐 지금 자리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차트상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1385원 고점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뭐 스물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연속적으로 음봉이 4개 떨어지고 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양봉이었고요. 밑골이 길게 달리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자리라고 거래량도 제가 일반적으로 이 종목 300만 주 정도 이상 터졌을 때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거래는 260만 주 정도의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고요. 뭐 파운드리, 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해서 뭐 인텔이나 뭐 삼성전자나 뭐 다양한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M&A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슈는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 탄탄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빠진다 싶을 때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비행기가 경락고를 나와서 활주로를 달리는 순간에는 잘 보시다가 자, 날아오르는 순간이죠. 바퀴를 접고 힘차게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그 순간에 타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타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타셨어도 방향성이 틀리다 싶으면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 에이드칩스 패턴이 장 중간에는 잘 안 움직입니다. 장 중간에는 잘 안 움직이고 시초 또는 장 막판 요때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종가 베팅을 해서 시초에 빠르게 먹고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장 막판에 잘 보시다가 장 막판 퍼포먼스를 빠르게 먹고 정리하시거나 요런 패턴으로 자 조금 다른 종목보다 더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뭐 여러가지 파운드리 이런 반도체 설계 쪽 수혜도 수혜지만 요즘에는 뭐 워낙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백신도 부각되고 이런 코로나 이슈도 있기 때문에 냉장, 냉동고 이쪽으로도 돈을 벌고 있는 거는 HT칩스가 사실상 시스템 메모리 쪽으로는 투자만 하고 돈만 쓰고 있고, 캐시카우는 냉장, 냉동고 만드는 계열사에서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짝 참고하셔서 얼마든지 저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자, 바닥 확인하시고 고개를 들 때 수급과 양봉 확인하시고 거래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비슷한 흐름 보이는 게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도 비슷한 흐름. 자, 뭐 텔레칩스 계열사긴 해도 텔레칩스는 살짝은 차량 반도체 쪽에 가깝고요. 칩스앤미디어가 파운드리, 시스템 메모리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칩스앤미디어도 충분하게 계속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날의 저점, 숨이 죽었다가 돌아 나오는 자리에서 잘 지켜보시면은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참고적으로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유바이오 로직스도 이제는 완연하게 뭐 35,000원, 6,000원, 7,000원 요 자리를 탈피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된 모습이고요. 그 레벨업이 끝나고 나서도 자, 죽지 않고 목요일도 마찬가지, 금요일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반등되는 밑꼬리를 보여주면서 뭐 위로는 뭐 45,000원, 46,000원까지도 보여주면서 강하게 지지가 되는 요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뭐 비슷한 업종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임상 3상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뭐 합성, 단백질 합성 백신 관련해서 이제 비교 임상을 한다고 하죠. 비교 임상이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데이터를 확인해서 상용화 단계를 밟을 텐데요. 유바이오 로직스도 뭐 곧 뭐 이상 마무리하고 3상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고, 뭐 7월 달에 뭐 8월 달에 살짝 숨이 죽었던 요 자리죠. 요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요 자리죠. 요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조금 가격 조정, 너무 급격하게 오른 부분에 가격 조정도 있고요. 그 허위 공시가 아니죠. 공시 누락, 불성실 공시법인, 뭐 그 부분에 대한 잡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고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다 받고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이 백신 관련해서 연일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이슈로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만들면서 거래량도 완벽하게 회복된 뭐 200만 주 그 이상도 날려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한 달 가까이 계속 100만 주 미만으로 단주 거래 비슷하게 거래되던 분위기가 확 일신됐고요. 자, 뭐 어떻게 지지를 하고 어떻게 계속 퍼포먼스가 나올지는 예측하시기보다는 자, 잘 대응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라고요. 요 종목과 비슷한 부분이 진원생명과학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저는 진원생명과학이 한 번 싸주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라도 저는 충분하게 조정받은 가격이고, 물론 뭐 거래량도 아직 안 터지고 있고 퍼포먼스도 계속 지지부진한 자리지만, 자, 이 종목이 그래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발동만 걸린다면은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말씀드려 보자면은 뭐 반도체 종목으로 제가 뭐 HT칩스랑 칩스앤미디어 말씀드렸으니까 그 종목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외에 뭐 대덕전자도 뭐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대덕전자는 15,000원 근방까지 한번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거래해 보시고,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5만원 한번 5만 5자 한번 보여주고 나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바로 뭐 화요일 장부터 갈 수도 있고요.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워낙 도깨비 같은 종목이고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40만원 찍고 43만 7천원까지 올라온 자리인데, 개인적으로는 45만원을 뚫을 수 있을지, 45만원을 뚫어서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봉을 만들어 준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뭐 살짝 시장이 안 좋았던 금요일에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 흥행에 실패했던, IPO에 실패했던 그 안 좋았던 그 기억은 모두 다 날려버린 그런 크래프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얼마든지 끼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성 있고 게임주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뭐 아주아이비 투자가 이제 크래프톤도 연관이 있고, 뭐 야놀자도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벤처 투자, 벤처 창업 투자 관련해서 자, 확실하게 돈을 잘 벌어 오고 있는, 충분하게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인데, 크래프톤 자본 때문에 또는 너무 고점이 아닌가, 뭐 이런 자본들 때문에 최근에 두 단계 떨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고점 뭐 9,000원 근방에서 7,000원 부분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가 여기도 지지를 못하고 다시 6,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린 자리고요. 물론 뭐 금요일 장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거 뭐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자세히 보시면은 5,79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5,900원까지 회복하고 나름대로 바닥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뭐 세력이 됐든 여러 가지 이슈나 다양한 뉴스, 새로운 소식이 됐든 뭔가 모멘텀만 만들어 준다면은 강력하게 수급을 만들면서 1,000만 주 이상 거래될 때, 1,000만 주 가까이 1,000만 주 이상 거래될 때 확실한 변동성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무서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하반기 때 막 10월달 막 이럴 때도 1,000원, 2,000원 막 이런 가격대에 거래했던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장기 투자했으면은 야, 이 바보야, 9,000원에 팔면 얼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쫄보라서 뭐 2,000원, 3,000원대에 거래하다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 그런 아주아이비 투자고요. 얼마든지 이 종목도 끼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잘 보고 계시다가 양봉 만들고 수급 터트리면서 고개 드는 그 순간, 그때 잘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섣불리 예측하지 마시고요.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넥스도 얼마든지 언제라도 튀어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는 2만원에 손절 의견 드리고 지금은 관심 종목에 지워놓은 상태지만 언제 다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할지 모릅니다. 뭐 바이오 CMO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됐든, 지금 완전히 뭐 이런 반푸너치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스푸트니크 V가 됐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뭐 크게 더 빠져야 될 자리, 더 빠져야 될 이유, 더 빠질 자리가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낮은 저가권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 제가 3월 11일 날 저 13,000원 찍고 밑꼬리 달렸을 때, 자,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막 진짜 폭포수처럼 떨어졌을 때도 바이넥스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버리라고 했냐면은 저 때는 일주일도 안 되는 단기적인 폭락이었고, 지금은 2달 넘게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훼손되고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수급은 바닥을 박박 기고 있고 3월 달에 거래되는 저 거래량과 지금 5, 6, 7, 8 거래되는 거래량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세력의 의도인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 바이넥스를 투자하는 분들이 완전 뭐 땅바닥에 처박아 버린 건지 이런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수급과 이슈를 터트리면서 돌아 나오는 퍼포먼스만 보여준다면은 얼마든지 2만원, 23,000원, 25,000원, 3만원까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적 체크 뉴스가 있네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밤 6시에 뜬 기사인데요. 바이넥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네요. 자, 이 쿼터 실적 반영 퍼가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퍼는 올라갔고요. 2020년 이 쿼터랑 비교하면은 매출액도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으로 마이너스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큰손들이 됐든 요 세력들이 바이넥스를 거래하는 세력들이 이 정보를 미리 알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네요. 단순히 그 제조과정 자본 섞이는 약간의 종목들, 약간의 약품들, 그 약품들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고요. 벌써 매출액도 매출액이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이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안 난 거는 다른 사유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넥스가 실적이 이렇게 찍혔다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네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더 길게 봐야 되는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진 안타깝지만 그런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도 스푸트니크가 됐든 여러가지 다른 제약사와의 바이오 CMO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은 언제든지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이 실적 이슈는 분명 마이너스인 거는 사실입니다. 자, SM도 살짝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 자리고요. 프레스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2만원대 후반 찍고 3만원대로 올라와 준 자리인데 지지가 되는지 35,000원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더 확인하시면서 길게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느닷없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분위기를 바꾸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바닥권인 건 사실이에요. 바닥권에서 고개 들고 떨어지고 고개 들고 쳐맞고 계속 이런 자리인데 거래량이 40만 주 이렇게 될 때는 별 퍼포먼스가 없고요.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질 때 아마 유의미한 퍼포먼스가 나올 거고 마지막 거래일에 그래도 밑꼬리를 길게 달아준 모습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마무리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라든지 수급 터트리면서 올라와 줄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테마 여러가지 제약 바이오 테마랑 같이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변동폭이 큰 단기 매매에 적당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삼부토건이나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동신건설은 아예 왜 종목이 안 보이죠? 제 종목을 지워버렸나요? 삼부토건이나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재명 이슈나 이낙연 이슈 관련해서 뉴스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퍼포먼스에 얼마든지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PPI는 내가 지웠죠. PPI 안 볼게요. 최지영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친일파 저기로까지 친일 행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볼 이유가 없는 거죠. PPI 최지영 테마는 그냥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PPI는 관심 종목에서 지우겠습니다. PPI 어디 갔니? 자,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거래해 볼 만한, 지켜볼 만한 관심 종목에서 두고 보면서 딱 뜨는 자리,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순간 들어가 보실 만한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조금 탄탄하게, 단기는 아닌데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 스윙 정도로 거래해 보실 만한 종목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괜찮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지금 박스권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 보여진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다시 가라앉는, 충분하게 바닥권, 단기 바닥권인 부분 확인되시잖아요. 이런 자리 충분하게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예측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저기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에 빨간 장대 거래량 보이시는, 빨간 장대 양봉 보이시는 전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전이니까 지난주 목요일 정도네요. 저 자리 장대 퍼포먼스가 나오는 날 보면 100만 주 이상 거래되잖아요. 저 1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날 아닌 다음에는 다 2, 30만 주 다 그 정도 고만고만한 거래량이었는데 100만 주 가까이, 100만 주 이상, 그러려면 시초에 최소한 20만 주 가까이 거래 시작하고 9시에서 9시 10분 20분 사이에 최소 2, 30만 주 가까이 거래돼야지 이 1일 거래량 100만 주 가까이 터지거든요. 그렇게 수급이 확실하게 터지면서 양봉 만들어내거나 연속적인 분봉상 양봉 만들어내거나 돌파갭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한번 알테오젠도 빠르게 한번 접근해 보셨다가 변동폭만 잘 챙기시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다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현대바이오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 변동폭만 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제주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네페스 이런 종목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시그네틱스나 이런 종목들 다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잘 보시길 바라고요. 하루 이틀 반도체가 더 죽을 수도 있어요. 바이오 쪽과 다르게 반도체 쪽은 하루 이틀 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예측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셔서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 언급 안 해드린 종목, CGN이나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하기 위해서 보는 종목이 아니라 어떤 시장을 읽고 종목을 분석하기 위해서 넣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과연 이 진단키트의 대장이 어딘지를 보기 위해서 쭉 팔로잉 해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이 코덱스 코드삭 150 레버리지, 지금 금요일날 15,2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 15,650원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충분히 거래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고 바로 들어가진 마시고요. 시초가나 이렇게 양봉 두세 개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서 100원, 200원 정도 박스권 저점에서 박스권 고점으로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만 취하고 그런 퍼포먼스만 취하면서 하루에 여러 번 거래하시고 장이 끝날 때는 반드시 포지션 정리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종목도 다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다양한 경제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고용 지표도 나왔고 반대로 기업이나 소비자 심리가 떨어진다.
그리고는 또 뭐 일부에서는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된다. 뭐 물가 상승률이 높다. 뭐 여러 가지 다 반대되는 이야기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 방향성의 지표, 한 방향성의 예측, 한 방향성의 리포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얘기 나왔다가 저 얘기 나왔다가 계속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 이런 뉴스와 경제 지표가 거듭된다는 얘기는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계시다가 예측하지 마시고요. 대응을 빠르게 해서 단기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자, 주식으로 바꿨을 때는 신중한 게 아니라 빠르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떨어진다 싶으시면 반드시 손절이든 입절이든 빠르게 대응하시고,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신중하게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뭐 이번 주에 발생했던 부분과 다음 주에 벌어질 수 있을 다음 주에 예측 대응 부분에 대해서 주식 관련된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을 접목해 갖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또 뭐 여러 가지 뉴스, 여러 가지 기사들 한번 같이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 거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코로나 기원이 어딘지는 계속 뭐 중국이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재밌는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지용 가석방에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 하락. 주주들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뭐 항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도 어땠어요?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르고 삼성전자 실적이 최대치가 나오고, 그게 2017년 2018년 때잖아요. 그러다가 뭐 하필이면 이때 이제 반도체 호황하고 맞물린 측면도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때도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이익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다시 또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뭐 반도체도 갑자기 반도체 뭐 빅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하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메모리 업체에서 PC 업체에서 디램을 너무 많이 재고를 쌓아놔가지고 야 오버 이슈야 너무 많어 가격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반도체 주가 다 떨어졌죠. 자, 이게 뭐 이재용의 저주인가요? 이재용의 저주입니까 이거? 이러니까 주주들이 야 너 다시 들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선일보 뭐 김명일 기자의 웃기는 리포트고요. 자, 우리는 물론 그냥 우스갯소리를 지금 하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경제계, 재계 이 사람들이 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삼성 반도체를 위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뭐 다시 없을 반도체 위기 반도체 기회를 위해서 이거 다 개소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분 들이대가지고 사면해달라고 그러고 가석방 해달라고 그러고 취업 제한 풀어달라고 그러고 그냥 개소리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자, 법무부 예규로 교정시설에서는 자 가석방을 해주는 그 퍼센티지가 있는데 80%에도 가석방 안 해줘요. 근데 이 사람 지금 60% 수준에서 가석방 나온 거잖아요. 일반 사범도 이렇게 안 해준다고요. 일반 사범도. 근데 이 사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특경사범이잖아요. 특경사범은 5억 이상 사범도 98% 99% 돼야 가석방 해줄까 말까요. 일반 사범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가석방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은 5억 이상도 아니고 50억 이상 특경사범이에요.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특경사범이 가석방을 먹은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었어. 전례 없는 거를.
법과 원칙과 제도와 관례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촛불을 꺼트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고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은, 자, 이 사람이 나온다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올랐어야죠. 거의 뭐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발표했잖아요.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가석방 발표하고 확정됐는데,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 반도체 흐름이 안 좋다, 반도체 4분기 먹구름이다, 이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인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슈퍼맨이고 대단하고 진짜 그런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삼성이 대단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분위기도 일소시킬 수 있어야죠. 택도 없는 소린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재용이 뭐라고. 자, 마누라 빼곤 다 바꿔라, 그 이야기를 했던 이건희도 그런 건 못해요. 글자 그대로 지금의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선택을 만들었던 이건희도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려봤자 안 좋은 이야기니까, 자, 요 정도 이야기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이런 나쁜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이야기고요. 확진자 1930명,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게 안타깝고요. 뭐 이낙연 소식도 있고, 뭐 홍콩 인구 이야기도 있고요. 이 간호조무사가 청주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추면서 모더나 백신으로 착각해서 용량을 실수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됐고 신입이고 그런 역량이 없으면은 이 사람한테 백신 주사를 맡기면 안 되는 거죠. 해놓고 사고 나니까 신입이었다, 이게 뭔 말인가요? 그 뭐 양 누구죠, 얘가? 민노총 위원장 양머시기, 양경수, 예, 사전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하고요. 저는 이런 강성 노조들,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노조의 목소리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뭐 기업 경영에 노동자한테 분명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민노총 그리고 투쟁 일변도의 이런 분위기,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은 생각 안 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이런 독선적인 행태, 그냥 이런 사고나 이런 패러다임은 걔한테나 줘버려야죠. 반성하길 바랍니다, 민노총. 유관순 스승 김난사, 울산에서도 신규 확진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요거 갈수록 심각한 것 같아요. 탈레반. 자, 말로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철군할 때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30만 명을 훈련시켜서 놔두고 왔다고 하는데, 뭐 제가 대충 그냥 대략적으로만 생각해도 탈레반 전사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5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5만 10만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은 반군이고 정규군이 아니고 게릴라잖아요. 근데 정부군이고 정규군이고 미군의 훈련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속절없이 밀려버린다? 이 코미디죠. 더더구나 더하기 뭔지 아세요? 자, 미군이 공군 지원까지 해주잖아요. 공군 지원. 근데도 밀리는 거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눈 감고 싸우나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사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해서 탈레반은 진격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거점을 공략하고 자기들 세력화 만들고 있고요.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말고는 북부의 도시 하나 빼고 다 점령했다라고 하잖아요. 거의 뭐 총공세, 반군의 탈레반의 총공세라고 이야기할 정도고요. 근데도 뭐 딱히 정부군이라고 뭐 정부군 쪽에서는 뭐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군이 무기가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군대와 치안병력을 재동원 모르겠습니다. 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이 말도 안 되는 존도라는 사람이 댓글 계속 친중 친북하면 적골하지 난다. 정신 차려 임마. 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 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까요? 남아돌다 못해 버려지는 아스트라제네카. 이것도 심각한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외면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류 백신 취급 당하는 거죠. 부자 나라 부스터 샷 때문에 더 많은 사람 죽을 것. 저는 꼭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뭐 WHO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글로벌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 서방 세계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못 맞추고 있는 백신을 과도 확보해서 부스터샷까지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때문에 이 가난한 나라에서 백신을 확보 못하고 더더욱 확장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계속 서방 국가를 부스터샷이 아니라 부스터샷 할아버지를 맞춰도 위협한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쪽으로 보면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서방 쪽에서 자기들 이기주의로 제3세계나 가난한 나라들한테 백신을 빨리 안 줘서 거기에서 변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설로 그 변이 바이러스들의 공격으로 이 서방 국가들이 힘들어졌다. 요렇게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국가들에서 이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미국, 우리나라 다 포함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백신을 맞추고 진행을 했어도 뭐 50% 미만, 뭐 30% 미만, 40% 미만, 뭐 60% 미만 다양한 백신 접종률이 나오겠죠. 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백신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뭐 마스크 착용, 이런 방역 조치들이 없이 이스라엘도 영국도 미국도 나태하게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고 공장이나 여러 가지 검역을 간소화시키면 방법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퍼질 거고 100% 완벽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80% 70%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되는 뭐 집단 방역 이런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20% 30% 이상은 걸린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영국도 미국도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거지. 저개발 국가나 가난한 나라나 제3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변이 바이러스가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만, 저개발 국가에서만 만들어져서 서방 선진국들로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급하니까 이 국가들은 부스터샷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약회사들은 일단은 뭐 돈 주는 국가들한테, 부자들 나라한테 백신을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뭐가 맞는지는,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 종식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백신이라는 것 자체도 검증된 약이 아니라 급하게 만들어서 긴급 승인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사망했다, 백신 맞고 돌발사다, 아니다, 맞다, 20대가 죽었다, 기저효과,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사망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게 뭐 단전적으로 원인이다,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게, 축적된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든 해보는 거죠. 부스트샷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해보는 거죠. 근데 서방 국가들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는, 자, 백신을 맞추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공항이나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에서 검역을 완화시켰다는 게 결정적인 패착인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마스크, 손 씻기, 개인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다양한 논점과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다양한 이슈가 있고 다양한 뉴스가 있겠지만 뭐 조금 영상이 길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내일 모레 또 새로운 소식, 새로운 이슈로 새로미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좀 가볍게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금융, 시사, 주식, 이런 깨알 팁 모두 다 내게 맡겨라.